전 세계가 광화문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넷플릭스 생중계로 수억 명이 지켜봤어요. BTS 공연뿐 아니라 공연이 끝난 뒤 벌어진 일 때문이었죠. 5만 명이 모인 광장에서 380명이 응원봉 불빛을 켜고 바닥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거였어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나선 자원봉사자들이었죠. 3시간 후 광장은 휴지 한 장 없이 깨끗했습니다. 영국 글래스턴베리는 청소에 일주일이 걸렸고 비용은 수백만 파운드였어요. 광화문은 3시간 4천 파운드, 1000배의 차이였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외신 기자들은 본국에 보고했어요. 이건 K-팝이 아니라 한국 그 자체의 충격이라고요. 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체인버스입니다. 영국 BBC 문화부 선임기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죠. 글래스턴베리, 레딩, 화이트섬 페스티벌까지 영국의 주요 음악 이벤트는 거의 다 취재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공연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서울 출장이 내키지 않았던 겁니다. 사흘 전 런던 BBC 본사 회의실에서 에디터 스티븐이 말했죠. 한국에서 BTS라는 그룹이 광화문이라는 곳에서 공연을 한다고요. 넷플릭스로 190개국에 생중계된다면서요. 저보고 가서 취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K-팝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요. 스티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라고요. 편견 없는 시선이 필요하다고요. 편견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15년간 대형 공연을 취재하며 배운 게 있다면 인파는 항상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팬들은 더 그렇죠.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쓰레기 버리고 때론 싸우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시아 팬덤은 더 과열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본 영상들도 그랬어요. 공항에서 비명 지르며 달려드는 팬들, 콘서트장에서 울고불고 하는 모습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4만 8천 명을 도심 한복판에 모은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영국이었다면 절대 허가 안 나올 규모예요. 동료 기자 제임스에게 농담조로 말했죠. 영국이었으면 벌써 쓰레기 더미에 술 취한 10대들이 난동 부렸을 거라고요. 제임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가는 거 아니냐고요. 혼란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라고요. 그렇게 저는 24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냈습니다. 런던에서 인천까지요. 인천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비행 피로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오후였죠. 공연은 이틀 후인 토요일이었어요. 3월 중순 서울의 공기는 런던보다 차가웠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제 눈썹이 올라갔죠. BTS 공연 보러 오셨어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발음도 제법 괜찮았어요. 아시아 국가 택시 기사치곤 놀라운 수준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취재차 왔다고요. 그는 활짝 웃으며 제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어줬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냐? 서울은 처음이냐? 호텔은 어디냐? 저는 짧게 답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펼쳐졌죠. 런던과는 다른 풍경이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빽빽했고 간판들엔 한글이 가득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미 기사 윤곽이 잡혀 있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K-팝 광풍의 이면. 부제는 도심을 마비시킨 공연의 대가 정도면 적당할 겁니다. 교통마비, 쓰레기 처리 문제, 안전사고, 위험. 최소 하나는 발생할 거예요. 아니, 어쩌면 셋 다 터질 수도 있죠. 4만 8천 명이 도심 한복판에 모인다는 건 그런 의미니까요.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명동이라는 번화가였어요. 거리엔 간판들이 빼곡했고 사람들로 붐볐죠. 저녁 6시쯤이었는데 벌써 네온사인들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돌아갈 때 연락하라고요. 공항까지 모셔다 주겠다고요. 친절하긴 하네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올라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런던 본사에 첫 보고를 해야 했거든요. 이메일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스티븐, 서울 도착했습니다.
4만 8천 명이 도심 한복판에 모인다는 계획을 확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재난 시나리오처럼 보입니다. 교통마비, 쓰레기 처리 문제, 안전사고 위험 중 최소 하나는 발생할 겁니다. 영국이었다면 절대 허가 안 나올 규모예요. 내일 현장 답사하고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전송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봤습니다. 명동 거리의 네온사인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저 멀리 산이 보였어요. 서울은 분지 지형이라던가요.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 30분쯤 지나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스티븐의 답장이었어요. 데이비드, 그래서 자네를 보낸 거야. K-팝 광풍의 이면을 보여줘. 화려한 무대 뒤의 혼란, 과열된 팬덤, 도시 마비. 팩트에 집중하게. 사진 많이 찍고, 인터뷰도 확보해. 런던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진실이니까. 스티븐.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차 적응이 필요했어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테니까요. 광화문 현장 답사, 안전 시스템 점검, 주변 상인들 인터뷰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죠. 잠들기 전 과거가 스쳤습니다. 2019년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 20만 명이 모였던 그곳에서 공연이 끝난 뒤 펼쳐진 광경이요. 텐트 잔에 술병 더미, 진흙탕이 된 잔디밭. 청소 인력이 일주일 내내 투입됐죠. 비용만 수백만 파운드가 들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수만 명이 모이면 혼란이 따라오는 법이죠. 서울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도심 한복판이니까요. 광장 주변엔 회사 건물들, 상가들, 지하철역들이 다 있다던데요. 통제선 하나 쳐봤자 소용없습니다. 인파는 물처럼 흐르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한국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 5시에 눈이 떠졌거든요. 호텔 조식 뷔페에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광화문으로 향했어요. 공연은 내일이지만 오늘이 진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봐야 기사를 쓸 수 있으니까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5호선 광화문역이라고 표지판에 적혀 있더군요. 출구가 무척 많았어요. 하나, 둘, 셋, 8개나 됐습니다. 저는 6번 출구로 나왔죠.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눈앞이 탁 트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길쭉한 광장 한가운데로 보도가 나 있었고 양옆으론 차도가 있었습니다. 광장 끝엔 거대한 궁궐문이 보였죠. 광화문이라던가요. 그 뒤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장은 이미 공사장이었습니다. 거대한 무대가 설치되고 있었어요. 건물 5층 높이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조명 타워들이 세워지고 있었고 스크린을 매다는 작업이 한창이었죠. 인부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전경, 광장 전체 모습, 주변 건물들. 나중에 기사에 쓸 자료였죠. 그때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광장 주변으로 철제 펜스가 설치되고 있었어요. 아니, 펜스라고 하기엔 너무 높았습니다. 거의 2미터는 되어 보였죠. 마치 요새를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현장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30대 초반 남성이었는데 안전조끼를 입고 있었죠. 영어로 물었어요. 저 펜스가 뭐냐고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보안 통제선이라고요. 총 31개 게이트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관객들은 이 게이트들을 통과해야만 공연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요. 31개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 게이트마다 금속 탐지기와 보안 검색대가 설치된다고 했습니다. 공항 수준의 검색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과잉 대응이군요. 공연장도 아니고 야외 광장인데 31개 게이트라니. 4만 8천 명을 어떻게 다 검색한다는 건지. 입장하는 데만 몇 시간 걸리겠어요. 더 물어봤습니다. 관객 수용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엔 광장 지도가 있었고 색깔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그가 설명했어요. 코어 존, 핫 존, 웜 존, 콜드 존이라고요. 인파 밀집도에 따라 4개 구역으로 나누고 이걸 다시 15개 세부 구역으로 쪼갠다고 했습니다. 각 구역마다 총경급 책임자가 배치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인파는 통제되지 않아요. 특히 흥분한 젊은 팬들은 더욱 그렇죠. 구역 따위 무시하고 앞으로 밀려들 겁니다. 영국 글래스턴베리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요? 펜스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응급차가 출동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경찰은 몇 명이나 투입됐냐고요? 6,700명이요. 그의 대답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6,700명이요? 48,000명 공연에 6,700명 경찰이라고요? 경찰 대 관객 비율이 거의 1대 7이네요. 이건 공연 경비가 아니라 작은 전쟁 준비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어요. 경찰 외에도 소방, 응급의료진, 서울시 공무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다고요. 광장 곳곳에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고 구급차가 대기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과하군요. 이 정도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너무 많은 통제는 팬들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답답함을 느끼고 반발하게 되죠. 광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광장 양옆으론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회사 건물들, 호텔, 상가들. 공연 당일엔 이 건물들 출입도 통제된다던데요. 말도 안 됩니다. 토요일이긴 하지만 일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결혼식장도 있다고 들었어요. 한 기업의 공연 때문에 수천 명의 일상이 마비되는 거죠. 광장 끝까지 걸어가니 세종대왕 동상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동상이었어요. 앉아있는 모습인데도 6m는 되어 보였죠. 동상 뒤로 광화문이 보였고 그 너머로 경복궁이라는 궁궐이 펼쳐져 있었어요. 역사적인 공간이긴 하네요. 하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요? 역사 공간이라고 혼란이 안 오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목이 말랐거든요. 음료를 고르는데 카운터 옆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띄었어요. 청소 아르바이트 모집.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BTS 공연 후 광화문 일대 청소 작업. 3월 21일 오후 9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시급 2만 원. 모집 인원 30명. 30명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48,000명이 남기고 간 쓰레기를 30명이 치운다고요? 2시간 반 만에요?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글래스턴베리는 청소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인력만 수백 명이 투입됐어요. 20만 명 페스티벌이긴 했지만 그래도 48,000명이면 만만찮은 규모예요. 편의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르바이트에 지원자가 많냐고요. 주인은 놀랍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370명이 지원했다고요. 경쟁률이 12대 1이라고요. 돈이 좋긴 하네요. 하지만 일은 지옥일 겁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2시간 반을 허우적거리겠죠. 편의점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엔 다른 취재가 있었거든요. 주변 상인들 인터뷰, 교통 통제 계획 확인, 서울시청 담당자 면담.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시 한번 광장을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무대, 높은 펜스, 빽빽한 조명 타워들. 저 모든 게 이틀 후면 작동하겠죠. 그리고 혼란이 시작될 겁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머릿속으론 벌써 기사 첫 문단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재난훈련이 벌어지고 있다. 아니, 공연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준비 과정만 보면 재난 대비 훈련과 다를 바 없다. 과연 한국은 이 도박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쓸 거예요. 팩트니까요. 3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 5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광화문역 6번 출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 자리였죠. 여기서 광장이 훤히 보였거든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찰하며 메모했습니다. 카페는 외국인 팬들로 가득했어요.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태국어. 온갖 언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들 흥분한 표정이었죠.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어요. BTS 팬덤 색깔이라던가요. 오후 4시쯤 제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서울시 긴급 공지였어요. 영어 버전도 함께 왔더군요. 오후 6시부터 광화문역과 시청역, 경복궁역은 무정차 통과합니다. 열차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인근 다른 역을 이용해 주세요. 저는 노트북에 타이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무정차 통과.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인파 통제를 위해 지하철역 자체를 봉쇄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이에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패닉 상태가 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카페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며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하철이 안 서요. 어떡해요? 미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다급하게 말하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슬쩍 그쪽으로 돌렸어요. 좋은 장면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패닉 상태의 관광객들. 기사에 딱 맞는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당황하긴 했지만 패닉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히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고 확대하고 서로에게 보여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가서 봐야겠더군요. 미국인 여성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보였습니다. 지도 앱이었는데 한글로 된 거였어요. 네이버 지도라고 위에 적혀 있었죠. 지도엔 광화문 일대가 표시돼 있었고 지하철역들이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광화문역엔 빨간 X 표시가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의 다른 역들, 종각역, 을지로 3가역, 안국역 같은 곳들은 녹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각 역까지 걸어가는 경로가 파란 선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예상 소요 시간까지 나와 있었죠. 종각역까지 도보 7분. 그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앱 봐. 종각역으로 가면 돼. 7분이면 돼. 친구도 자기 휴대폰을 꺼냈어요. 역시 똑같은 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면을 비교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곤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왔다는 커플은 휴대폰 2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있었어요. 일본인 그룹은 한 명이 화면을 크게 띄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태국인 친구들은 웃으며 뭔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패닉 상태가 아니었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광장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한 방향으로만 몰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왼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뒤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물이 여러 갈래로 흐르듯이요.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광장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걸어가고 있었죠. 한 무리를 따라갔어요. 젊은 여성 4명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들고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그들은 멈춰 섰습니다. 한 명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브라질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을지로로 가요. 앱에서 여기가 덜 붐빈대요. 앱이요? 네, 네이버 지도요. 실시간으로 혼잡도 보여줘요. 여기 보세요. 그녀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지도 위에 색깔로 표시된 구역들이 있었어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광화문역 주변은 빨간색이었고 을지로 쪽은 노란색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편리하네요. 어떻게 다운받으셨어요? 앱 스토어에 있어요. 한국 오기 전에 미리 깔았어요. 친구가 추천해 줬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길 찾기 어렵진 않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 앱이 다 알려줘요. 게다가 거리에 안내 요원들도 많아요. 영어도 잘해요. 전혀 안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좋은 공연 되세요. 그들은 손을 흔들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봤어요. 디지털 인프라. 갑자기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택시 기사의 유창한 영어, 실시간 혼잡도를 보여주는 앱, 영어 공지 서비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앱 스토어를 열고 네이버 지도를 검색했어요. 정말 있더군요. 다운로드 수가 1000만 건이 넘었습니다. 평점도 높았어요. 앱을 설치하고 열어봤습니다. 영어 지원이 됐어요.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지도가 펼쳐졌고 주변 지하철역들이 표시됐습니다. 각 역까지의 거리, 도보 시간, 혼잡도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실시간이었습니다. 화면을 새로 고침하자 혼잡도 색깔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헤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경찰에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보며 각자의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하나의 유기체 같았습니다. 중앙 통제 없이도 스스로 최적 경로를 찾아 분산되는, 이건 예상하지 못한 거였어요. 글래스턴베리였다면 어땠을까요? 지하철이 안 선다고 공지하면 사람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역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서로 물어보고 경찰에게 항의하고 결국엔 한 방향으로 몰려 병목 현상이 생기겠죠. 하지만 여기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광장 쪽으로 걸었어요. 공연 시작까지 아직 4시간이 남았습니다. 본격적인 관찰은 이제부터였죠.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서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 정도인가?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믿고 따르는 거였습니다. 앱이 알려주는 경로를 의심 없이 따르고 실시간 정보를 신뢰하는 거죠. 이건 기술 이상의 문제였어요. 시스템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긴 이르죠. 진짜 시험은 공연이 끝난 후에요. 48,000명이 동시에 빠져나갈 때, 그때 이 시스템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 가서 보죠. 오후 7시 30분. 광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광장 외곽, 통제선 밖에 서 있었어요. 기자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었지만 공연장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정해진 취재 구역이 따로 있었거든요. 사실 괜찮았어요. 카메라 망원렌즈로 현장을 찍고 쌍안경으로 사람들 표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날씨는 추웠어요. 3월 말인데도 기온이 영상 5도 정도였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았죠. 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도 추웠어요. 그런데 광장의 사람들을 보세요. 롱패딩, 목도리, 장갑. 완전 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쌍안경으로 관객석을 훑었습니다. 보라색 일색이었어요. 보라색 옷, 보라색 모자, 보라색 머플러. 그리고 손에는 응원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미밤이라고 부르던가요. 오후 7시 50분. 광장 전체의 불이 꺼졌습니다.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48,000명이 동시에 지르는 함성.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함성이 터졌다가 이내 잠잠해졌거든요. 런던 페스티벌이었다면 계속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휘파람 불고, 고함치고. 통제가 안 되죠. 여기는 달랐어요. 함성이 멈추고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오후 8시 정각. 거대한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경복궁 영상이 나왔어요. 근정전, 흥례문, 광화문. 600년 역사의 궁궐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웅장하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카메라가 광화문을 비췄습니다.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리고 7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함성이 다시 터졌어요. 이번엔 더 컸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응원봉 불빛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보라색 물결이 광장을 휩쓸었죠. BTS였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어요. 아리랑이었습니다. 전통 음악 선율이 들렸지만 현대적으로 편곡된 버전이었죠. 비트가 강했고 베이스가 깊었어요. 저는 카메라 셔터를 계속 눌렀습니다. 무대, 관객, 광장 전체.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자꾸 시선이 관객들에게 갔습니다. 쌍안경으로 앞쪽 관객석을 봤어요. 사람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입을 움직이며 노래했죠. 추운 날씨였습니다. 사람들은 롱패딩 안에 손을 넣고 있다가 좋아하는 부분이 나오면 손을 꺼내 응원봉을 흔들었어요. 그러다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2018년 레딩 페스티벌.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캔 맥주, 위스키, 보드카. 공연장 안에서요. 경비가 단속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술 마신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됐어요. 고함 지르고, 뛰어다니고, 서로 밀치고. 몇 명은 싸우기도 했죠. 플라스틱 컵이 날아다녔고, 바닥엔 쓰레기가 쌓여갔습니다.
공연 시작 1시간 만에 발목까지 쓰레기가 차올랐어요. 그게 정상이었어요. 대형 음악 페스티벌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쌍안경을 다시 들었습니다. 바닥을 봤어요. 깨끗했습니다. 눈에 띄는 쓰레기가 없었어요. 관객석 중간중간 쓰레기 봉투가 보였습니다. 큰 비닐봉투였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챙기는 거죠. 좀 더 뒤쪽 관객석을 봤습니다. 젊은이들 5명이 보였어요. 조용히 서서 공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응원봉을 흔들고 박수치고 노래 따라 부르고, 하지만 소리 지르거나 뛰지 않았어요. 한 명이 과자를 먹고 난 뒤 포장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닥에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48,000명이 모여 있는데 축제치곤 너무 얌전했습니다. 통제되고 있는 걸까요? 광장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찰들이 외곽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관객석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단속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계속됐습니다. 한 곡이 끝나고 다음 곡이 시작됐어요. 무대 위에서 멤버 한 명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3년 9개월 만이네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짧았어요. 멤버가 다시 말하기 시작하자 조용해졌죠.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맨눈으로 봤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보였어요. 광장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동상. 그 앞에서 48,000명이 질서정연하게 공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술 마시지 않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런던 동료 제임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임스, 지금 공연장 밖에서 지켜보고 있네. 48,000명이 모였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 영국이었다면 벌써 난리였을 거야. 그런데 여기는 도서관 같아. 공연은 계속됐어요. 저는 계속 서서 지켜봤죠. 카메라로 사진 찍고 쌍안경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예상과 다르군요. 혼란을 확신했어요. 15년간 봐온 현장들이 그랬으니까요. 사람이 많으면 혼란이 생긴다. 이게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그 공식이 안 먹혔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쓰려던 기사 내용이 틀렸다는 거. 혼란, 무질서, 도시마비. 그런 단어들을 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진요. 진짜 시험은 공연이 끝난 뒤입니다. 48,000명이 동시에 빠져나갈 때, 그때 봅시다. 오후 9시, 공연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무대 조명이 꺼졌어요. 멤버들이 손을 흔들며 퇴장했고 광장의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48,000명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순간, 병목 현상, 밀림, 아우성, 제가 기다리던 장면이었죠. 셔터를 미리 눌러놓고 기다렸습니다. 연속 촬영 모드였어요. 혼란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긴 했는데 일제히 출구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서 천천히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응원봉 끄고, 가방 메고, 옷 여미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쌍안경으로 관객석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출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밀치지 않았어요. 뛰지도 않았고요. 마치 영화관 끝나고 나가는 것처럼요. 광장 곳곳에 경찰들이 보였습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손에 정강봉을 들고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나는 봉이었죠. 경찰들이 정강봉을 천천히 흔들며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이쪽은 막혔어요. 우회하세요. 말은 안 했지만 동작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인파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처럼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요. 어떤 무리는 왼쪽 출구로, 어떤 무리는 오른쪽 출구로, 어떤 무리는 뒤쪽 출구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가봐야겠더군요. 통제선 근처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게이트를 통과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줄로 서서 차례차례요. 한 무리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젊은 남녀 5명이었어요. 저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빠져나가는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한 명이 고개를 돌렸어요. 2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네팔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경찰분들이 잘 안내해 주시거든요. 사람 많긴 한데 위험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다들 천천히 가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48,000명이니까 끝이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막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흘러갔어요. 경찰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게이트에 사람이 몰리면 다른 게이트로 유도했어요. 정강봉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인파가 분산됐습니다. 마치 댐 수문을 조절하는 것 같았어요. 9시 30분쯤 인파가 많이 빠졌습니다. 광장이 절반쯤 비었어요. 그때 뭔가 보였습니다. 보라색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이었어요. 한 무리가 광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0명쯤 됐어요. 아니, 더 많았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저는 쌍안경을 들었어요. 확대해서 봤습니다. 어깨띠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미 자원봉사단. 그들은 손에 투명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였어요. 그리고 다른 손엔 응원봉을 들고 있었죠. 아미밤이요. 응원봉 불빛을 켰습니다. 보라색 불빛이 바닥을 비췄어요. 그리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쌍안경을 들고 그 장면을 계속 봤습니다. 한 명이 바닥에서 플라스틱 컵을 주워 봉투에 넣었어요. 다른 한 명은 과자 봉지를 주었습니다. 응원봉 불빛으로 바닥을 비추면서요. 어두운 곳까지 샅샅이 확인하면서요. 자원봉사자들이 점점 더 들어왔습니다. 100명, 200명, 300명. 나중에 알고 보니 380명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광장 전체로 퍼져서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보라색 불빛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반딧불이 같았어요. 수백 개의 불빛이 광장을 가로지르며 바닥을 훑고 있었죠.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자발적이었습니다. 저는 한 자원봉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왜 청소를 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BTS가 우리에게 와준 것처럼 우리도 이 공간을 소중히 지키고 싶어요. 깨끗하게 하는 게 우리 몫이라고 생각해요.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380명 정도 참여했고요. 그녀는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휴지 조각을 주워 봉투에 넣고 다음 장소로 걸어갔죠. 저는 천천히 광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관객석이었던 곳으로요.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의자 밑을 봤습니다. 영국 페스티벌에선 의자 밑이 제일 더러웠거든요.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숨겨놓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깨끗했어요. 캔 하나, 봉지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자세히 봤어요.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정말 없었습니다. 스탠딩 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8,000명이 1시간 동안 있었던 곳인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과거가 스쳤습니다. 2019년 글래스턴베리. 공연 끝나고 30분 후 바닥은 이미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어요. 캔, 컵, 봉지, 음식, 찌꺼기. 발을 디딜 곳이 없었습니다. 청소 인력 수백 명이 일주일 동안 청소했죠. 비용만 수백만 파운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80명이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요. 그리고 이미 절반 이상이 깨끗해졌습니다. 공연 끝난 지 40분밖에 안 됐는데요. 아까 본 청소 알바 모집 공고가 떠올랐습니다. 30명 모집, 370명 지원, 경쟁률 12대 1. 오후 9시 30분부터 자정까지 2시간 반 동안 청소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속도라면 자정되기 전에 끝날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11시면 끝날 수도 있겠어요. 청소 알바들이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취재 구역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메모를 정리해야 했어요. 오늘 본 것들을요.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혼란을 기대했는데 질서가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예상했는데 깨끗했어요. 사고를 우려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15년간 봐온 현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 50분.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진짜 끝을 봐야 했으니까요. 오후 10시. 저는 광장을 떠나 주변 상가로 걸어갔습니다. 추가 취재가 필요했어요. 공연 자체만 봐서는 부족했죠. 주변 상인들은 어땠을까요? 경제 효과는 정말 있었을까요? 광화문역 근처 세븐일레븐이 보였습니다. 이틀 전 왔던 그 편의점이었어요. 청소 알바 모집 공고를 봤던 곳이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몇 명 있었어요. 다들 공연 보고 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보라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카운터 뒤에 점주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이었어요. 땀을 닦고 있더군요. 매우 바빴던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틀 전에 왔던 BBC 기자입니다.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점주는 저를 알아봤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늘 매출이 어떠셨나요? 그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곤 웃으며 대답했어요. 평소 토요일엔 30만 원 정도 하는데 오늘은 200만 원 넘었어요. 거의 7배예요. 7배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음료수랑 삼각김밥이 엄청 나갔어요. 공연 보러 오는 사람들이 미리 사가더라고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쓰레기 처리는 어떠셨어요? 힘들진 않으셨나요? 점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놀랐어요. 팬들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와서 직접 버리고 가더라고요. 편의점 앞 쓰레기통에요.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고요. 자발적으로요? 네. 1명, 2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랬어요. 신기했죠. 저는 또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하고 편의점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공연 끝나고 식사하러 가는 사람들, 숙소로 돌아가는 사람들. 저는 광장 쪽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청소가 어떻게 됐나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광장에 도착하니 이미 대부분 정리가 끝나 있었습니다. 보라색 어깨띠를 두른 자원봉사자들이 봉투를 들고 나오고 있었어요. 몇몇은 이미 집에 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흰색 작업복이었어요. 청소 알바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어요. 실례합니다. BBC 기자인데요.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청소 일은 어떠셨어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예상보다 너무 깨끗했거든요. 정말요? 네. 12대1 경쟁률 뚫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쓰레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자원봉사자분들이 이미 다 치우셨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마무리만 했어요. 얼마나 걸렸나요? 1시간. 1시간 반. 원래 2시간 반 일하기로 했는데 훨씬 일찍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48,000명이 있었던 자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저는 다시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청소 알바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할 일이 별로 없었다고요. 12대1 경쟁률을 뚫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쓰레기가 거의 없었다고요. 1시간 만에 끝났다고요. 48,000명이 있었던 자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다고요.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한 사람의 증언이었어요. 팩트였죠. 11시쯤 됐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BTS 광화문 공연 경제 효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다루고 있었어요. 롯데백화점 본점. 공연 기간 매출 전년 대비 20% 증가. 외국인 매출은 2.4배 상승. 신세계백화점 본점. 41% 매출 증가.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 매출 전주 대비 1.5배. 세븐일레븐 광화문 인근 점포. 평균 매출 7배 증가.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계속 읽었습니다. 블룸버그 추산, 서울 경제 효과 2,660억 원.
해외여행 검색량 전주 대비 160% 증가. 넷플릭스 77개국 실시간 순위 1위. 숫자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들이요. 7배, 20%, 41%, 2.4배, 2,660억 원. 이건 누군가의 추측이 아니었어요. 예상도 아니었고요. 실제로 측정된 수치였습니다. 편의점 점주의 말도 떠올랐어요. 팬들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와서 직접 버리고 갔다고요. 괜찮냐고 물어보면서요. 그것도 팩트였습니다. 청소 알바의 증언과 합쳐지면 더 명확해지는 거죠. 경제 효과와 시민의식, 자발적 참여가 모두 실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머릿속으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 사진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엔 질서정연하게 퇴장하는 모습들, 보라색 불빛으로 바닥을 비추며 청소하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마지막엔 휴지 한 장 없이 깨끗해진 바닥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각 사진마다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어요. 오후 8시에 찍은 공연 시작 장면, 9시에 찍은 퇴장 장면, 9시 30분에 찍은 자원봉사자들, 10시에 찍은 깨끗한 광장. 시간 순서대로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명동거리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난 지 2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죠. 도시는 마비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빈 문서가 열려 있었어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해야 했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런던에서 출발하기 전엔 확신했었어요. 혼란, 무질서, 도시 마비. 그런 단어들로 기사를 채울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건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질서, 청결, 자발적 참여, 경제 효과.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아직 쓸 수 없었어요. 하루만 본 걸로는 부족했습니다. 내일 더 취재해야 했어요. 서울시 담당자, 경찰 관계자, 더 많은 상인들을 만나봐야 했죠. 팩트를 더 모아야 했고, 런던 동료들과도 얘기해봐야 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대형 공연을 취재했습니다. 글래스턴베리, 레딩, 화이트 섬. 모두 비슷했어요. 혼란, 쓰레기, 술, 싸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본 건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뭐가 다른 걸까요? 시스템일까요? 기술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일까요?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알던 공식이 여기선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더 확인해야겠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진짜라는 걸요. 다음 날 새벽 0시 30분.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만 머릿속엔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결국 일어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다시 나가봐야겠더군요. 광화문으로요. 호텔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더 차가워져 있었어요.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명동의 상가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고 가로등 불빛만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지하철은 이미 끊겼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에게 광화문 광장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기사가 물었습니다. BTS 공연 보셨어요? 아니요. 취재했습니다. 기자예요. 아, 그러셨군요. 대단했죠? 사고 하나 없이 끝났잖아요. 네, 놀라웠습니다. 기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대단해요. 질서 하나는 끝내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택시가 광화문 광장 근처에 멈췄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어요. 기사는 조심히 가시라며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광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틀 전엔 무대가 설치되고 있었죠. 어제 저녁엔 4만 8천 명이 모여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광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광장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을 봤어요. 아스팔트 보도가 깨끗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자세히 봤어요. 혹시 놓친 쓰레기가 있나 싶어서요. 없었습니다. 휴지 한 장, 플라스틱 조각 하나 없었어요. 담배꽁초도 없었고 껌 자국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연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어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어제 관객석이었던 곳으로요. 접이식 의자들은 이미 다 치워졌더군요. 바닥만 남아 있었습니다. 역시 깨끗했어요. 스탠딩 구역이었던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대가 있던 자리도 이미 철거가 진행 중이었어요. 인부들이 밤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광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이었어요. 동상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동상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죠. 600년 전 이곳에 한글을 만든 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하려고요. 그 왕의 동상이 지금도 이곳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이 동상 앞에서 48,000명이 공연을 봤습니다. 한국 사람도 있었고, 외국 사람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있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모두 조용히 공연을 보고 질서 있게 퇴장하고 스스로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광장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어요. 과거가 스쳤습니다. 2019년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 공연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장을 다시 방문했었어요. 취재 마무리였죠. 현장은 여전히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캔, 병, 컵, 봉지, 음식 찌꺼기, 텐트 잔해. 발을 디딜 곳이 없었어요. 청소 인력 수백 명이 투입됐지만 아직 시작 단계였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백 명이 청소했습니다. 트럭이 수십 대 동원됐고 비용은 수백만 파운드가 들었죠. 그게 정상이었어요. 20만 명 페스티벌이니까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요. 48,000명이 모였습니다. 글래스턴베리의 4분의 1 규모죠. 하지만 청소는 3시간 만에 끝났어요. 380명 자원봉사자와 30명 알바가 전부였습니다. 비용은요? 알바 인건비밖에 안 들었을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 대 3시간, 수백만 파운드 대 몇십만 원, 수백 명 대 400여 명. 숫자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를 수 있나요? 저는 광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닥을 계속 확인하면서요. 정말 쓰레기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없었습니다. 광장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광화문이 보였어요. 거대한 문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600년 전 지어진 문이요. 어제 저녁 저 문을 배경으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77개국에 생중계됐죠. 아니, 190개국이라고 했던가요? 그 말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광장을 봤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요. 48,000명이 질서 있게 공연을 보는 모습을요. 공연 끝나고 차분히 퇴장하는 모습을요.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청소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깨끗해진 광장을요. 전 세계가 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국내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글로벌 생중계였습니다. 190개국 사람들이 동시에 지켜봤죠. 그들은 뭘 봤을까요? K-팝 공연만 본 게 아닐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봤을 거고요. 한국의 시스템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놀랐겠죠. 저처럼요. 저는 다시 세종대왕 동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상 앞에 섰어요. 올려다봤습니다. 600년 역사 공간을 이렇게 지켜내다니. 단순히 깨끗하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존중한 거죠. 이곳이 어떤 의미를 가진 장소인지 알고 그래서 소중히 다룬 겁니다. 팬들이 쓰레기를 스스로 치운 건 BTS를 사랑해서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광장을, 이 공간을, 이 역사를 존중했기 때문이겠죠.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텅 빈 광장, 세종대왕 동상, 깨끗한 바닥, 타임스탬프가 찍혔습니다. 0시 50분. 공연 끝난 지 4시간 정도 지났네요. 하지만 광장은 이미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광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택시를 탔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 네온 사인들, 텅 빈 거리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글래스턴베리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수백 명이 투입됐고 수백만 파운드가 들었죠. 그래도 흔적이 남았습니다. 잔디가 망가지고 진흙탕이 됐고 쓰레기 냄새가 일주일 넘게 남았어요. 광화문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400여 명이 전부였고 비용은 거의 안 들었죠. 그리고 지금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이게 차이였어요. 시스템의 차이. 그것만은 아니에요. 영국도 시스템은 있으니까요. 기술의 차이. 그것도 아니에요. 영국도 기술은 있으니까요. 그럼 뭘까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스템을 믿고 따랐어요. 기술을 활용했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게 차이를 만든 겁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빈 문서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직 완전한 기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윤곽은 잡혔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적을 봤다. 4만 8천 명이 모였지만 혼란은 없었다. 공연이 끝났지만 쓰레기는 없었다. 도시는 마비되지 않았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시스템과 기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였다. 글래스턴베리는 일주일이 걸렸다. 광화문은 3시간이면 끝났다. 이게 한국이다.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취재해야 했고, 더 확인해야 했어요. 하지만 방향은 잡혔습니다. 내일 런던 동료들과 얘기해야겠어요. 제가 본 것들을 설명하고 그들의 반응을 들어봐야 했습니다. 특히 제임스요. 15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니까요. 그가 믿어줄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정리됐으니까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15년간 본 공연들은 혼란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공연은 오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전, 저는 서울시청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에게도 이메일을 보냈어요. 공식 자료를 요청했죠. 관객 수, 투입 인력, 사고 건수, 청소 비용. 오후쯤 답장이 왔습니다. 관객 4만 2천 명, 경찰 6,700명, 총공무원 1만 명 이상 투입, 안전사고 제로 건, 청소 비용 약 600만 원. 600만 원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요. 영국 파운드로 환산하면 4천 파운드 정도? 글래스턴베리는 수백만 파운드가 들었는데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더 취재를 이어갔어요. 오후 5시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취재는 충분했어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었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어요. 서울 시간 오후 5시면 런던은 오전 8시였습니다. 제임스가 출근했을 시간이네요. 화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어요. 그리고 제임스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데이비드, 어떻게 됐어? 제임스는 반가운 표정이었어요.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죠. BBC 런던 본사 사무실 배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임스, 이야기 좀 해야겠어.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말해봐. 예상대로 난장판이었지. 사진 많이 찍었어. 쓰레기 더미, 교통마비, 그런 거 말이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반대야. 뭐, 제임스의 웃음이 멈췄어요. 커피잔을 내려놓더군요. 무슨 소리야? 4만 8천 명이 모였잖아. 도심 한복판에. 맞아. 4만 8천 명이 모였어. 하지만 혼란은 없었어. 데이비드, 농담하는 거야? 아니, 저는 노트북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질서정연한 관객석, 차분히 퇴장하는 인파, 보라색 불빛으로 청소하는 자원봉사자들. 제임스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이게 4만 8천 명이 있었던 자리야? 응. 쓰레기는 없었어. 없었다고? 제임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데이비드, 말이 돼. 4만 8천 명이 1시간 동안 있었는데 쓰레기가 없다고? 저는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새벽에 찍은 광장 사진이요.
텅 비고 깨끗한 바닥. 이건 공연 끝나고 4시간 후야. 자정 넘어서 찍었어. 제임스는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380명이 자발적으로 청소했어. 돈 받는 것도 아니야. 응원봉 불빛으로 바닥 비추면서 쓰레기 줍더라고. 그리고 청소 알바 30명이 마무리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할 일이 별로 없었대. 너무 깨끗해서.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 나도 그랬어. 그래서 계속 확인했어. 저는 메모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띄웠어요. 편의점 매출 7배 증가. 백화점 매출 20%에서 41% 증가. 외국인 매출은 2.4배 상승. 블룸버그 추산 경제 효과 2,660억 원. 넷플릭스 77개국 1위. 제임스는 화면을 읽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군요. 그리고 청소 비용 600만 원. 영국 돈으로 4,000파운드 정도야. 제임스가 되물었습니다. 4,000파운드? 응. 글래스턴베리는 수백만 파운드 들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임스는 화면을 보다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진짜야? 조작 아니야? 제임스, 나 너랑 15년 일했어. 내가 그럴 사람인 줄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안 믿겨서. 나도 그래. 그래서 계속 확인했다니까. 서울시청, 경찰청, 상인들, 청소 알바, 자원봉사자들 다 인터뷰했어. 전부 같은 얘기하더라고. 제임스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보더니 다시 저를 봤어요. 데이비드, 우리가 15년 동안 취재한 페스티벌들은 뭐였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쓰레기 더미였지.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맞아. 글래스턴베리, 레딩, 코첼라. 다 똑같았어. 공연 끝나면 진흙탕에 쓰레기산, 술병, 텐트 잔해, 음식 찌꺼기. 청소하는데 일주일 걸렸지. 일주일. 저는 그 단어를 천천히 말했습니다. 광화문은 3시간이면 끝났어.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군. 그리고 비용도. 글래스턴베리는 수백만 파운드. 광화문은 4,000파운드. 제임스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100배 차이잖아. 아니, 1000배야. 그것뿐이 아니야. 저는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하철 무정차 통과했는데 사람들이 앱으로 우회 루트 찾아서 분산 이동했어. 패닉 없었어. 경찰 6,700명 투입했는데 관객석 안엔 안 들어가. 외곽에서만 지켰어.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 지켰거든. 제임스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이 좋은 거야? 시스템만은 아니야. 영국도 시스템 있잖아. 그럼 뭔데? 사람들이야.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시스템을 믿었어. 따랐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했어. 그게 차이야. 제임스가 한참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기사 어떻게 쓸 거야? 저는 노트북에 작성 중이던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보여줬어요. 서울이 공연 문화를 재정의하다. 제임스가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용은?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보는 앞에서요. 글래스턴베리는 쓰레기 처리에 일주일이 걸린다. 청소 인력 수백 명이 투입되고 비용은 수백만 파운드에 달한다. 광화문은 3시간이면 끝났다. 자원봉사자 380명과 알바 30명. 비용은 4,000파운드. 이건 단순한 K-팝 공연이 아니다. 이게 한국이다.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제임스를 봤어요. 제임스는 화면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고개를 들더니 말했어요. BBC 본사가 믿을까? 저는 웃었습니다. 사진 수백 장 있어. 영상도 있고, 인터뷰 녹음도 있어. 공식 자료도 다 받았어. 팩트 체크 3번 해도 돼.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어요. 4번 하라고 해. 뭐, 팩트 체크 4번 하라고 해. 전부 진짜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상통화를 끊기 전에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어떤 기분이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15년간 내가 본 건 공연이 아니라 혼돈이었던 것 같아. 진짜 공연은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아.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너 기사 보고 나도 생각 바뀔 것 같은데. 통화를 끝냈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오후 6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건물들 사이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서가 열려 있었어요. 기사 초안이요.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15년 동안 대형 음악 페스티벌을 취재했다. 글래스턴베리, 레딩, 코첼라. 모두 비슷했다. 공연이 끝나면 쓰레기 더미가 남았고 청소에 일주일이 걸렸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그 정상이 무너졌다. 4만 8천 명이 모였지만 혼란은 없었다. 공연이 끝났지만 쓰레기는 없었다. 3시간 만에 광장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건 시스템과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완벽한 조화였다. 정부는 10,0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했다. 하지만 통제하지 않았다. 안내했을 뿐이다. 사람들은 시스템을 믿었다. 앱으로 우회 루트를 찾았고, 경찰 지시를 따랐고, 스스로 쓰레기를 치웠다. 380명의 자원봉사자가 응원봉 불빛으로 광장을 청소했다. 누가 시키지 않았다. 스스로 했다. 이게 한국이다.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읽었어요. 아직 부족했지만 뼈대는 잡혔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붙였어요. 서울, 공연 문화의 새로운 기준. 내일 런던으로 돌아가면 본격적으로 쓸 겁니다. 더 다듬고, 더 보완하고, 사진들 넣고. 하지만 핵심은 이미 여기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틀 전 이 도시에 왔을 때 저는 확신했었습니다. 혼란을 보게 될 거라고, 쓰레기를 보게 될 거라고, 실패를 보게 될 거라고. 하지만 본 건 정반대였어요. 질서, 청결, 성공. 그리고 뭔가 더 중요한 것.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믿고, 서로를 믿고, 그래서 함께 만들어낸 성공이었죠. 15년 경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알던 공식이 틀렸어요.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웠으니까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걸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런던행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공연을 본 날로요.